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시대, 이 용산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 여러 가지로 제가 충격이다라고 말을 쓸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의 진면목, 정치인으로서의 진면목을 조금씩 보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 정무감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러니까 국가 최고의 어떤 리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정치적인 감각, 종합적인 것이죠. 그런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서 읽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여권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유가 되는 것이든 되지 않는 것이든 다 걸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길을 꺾어 놓겠다, 초장부터, 이런 대목인데,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야당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휴일인 오늘 송은재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동안 쭉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의 결단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게 지금 과거에 좀 돌이켜보면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소위 군부대 하나회를 없애고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치 지도자의 고도의 어떤 정무적 결단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정책, 찬반, 이득이 되느냐 손해냐 이런 부분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한 정권 최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집권 기간 동안 이 큰 정치의 틀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는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해다 이익이다가 볼 수가 없는 것이, 짧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모두 손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력, 권위 이런 걸 다 포기하겠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 자신에게 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이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 정무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작은 계산들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지금 계속 발목을 걸고 반대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길을 꺾어 놓자, 처음부터 발목을 좀 잡자, 자신들은 지금 청와대 해체를 못한 것 아닙니까? 다르게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다른 걸 걸어야 됩니다. 걸어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순조로운 정권 이양, 이 부분을 방해하고 싶고 처음부터 길을 꺾어 놓고 싶다면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 이건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찬성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킨다, 실질적 민주주의, 이런 식의 부분의 결단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내리는 결단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면 그 시비가 사실은 여론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지고요, 이게 찬반을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게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권에서 지금 반대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요, 내용이 전혀 근거도 없다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문제는 야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과거에 무슨 국무총리를 지내고 5선, 6선 의원이고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입장이 바뀌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평론을 하는데 보면 얼토당토하는 평론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상식이 아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정무적 판단, 그 사람이 자리나 다른 실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리더로서의 오랫동안 쌓아온 교양, 자질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이 되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 부분은 이게 하루아침에 능력이 커지지도 않고 언젠가는 자기 그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 이 지금 용산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든지 또 풍수 지리설을 따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비평할 가치가 없다. 그 사람들의 정무 감각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우택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이 민생이 중요하지 않느냐, 민생이 있는데 꼭 이렇게 서둘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정무 감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앞으로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될 국정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 논쟁을 심각하게 하는, 깊이 있게 하는 이게 좀 불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꼭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할 부분만은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게 따라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정무감각이라는 건데 이 대목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뭐 민생이 급한데 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정보가 취약했을 수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깊은 뜻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자기 중요성을 뭐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좀 잘못됐으면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이 잘못될 경우를 계산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진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무 감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당선인의 이 용산시대 개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특히 야권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지원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대비되니까 저렇게 문재인 정권이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도 진작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처럼 이렇게 청와대를 이전했더라면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갈등을 일으킬 때 추미애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국민들 쪽에 서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 구중궁궐에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판단을 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꼬집은 거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이 용산시대, 용산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게 정무감각입니다. 이준석 대표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무감각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윤희숙 전 의원만 예를 들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게 민생 문제가 급한데 이를 굳이 서둘러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윤희숙 전 의원의 그 날카로운 경제에 대한 뭐 경륜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륜, 또 경제적인 지식, 정책 많은 부분 제가 박수를 보내고요. 또 윤희숙 의원의 그 똑바른, 올바른 그런 자세도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정무감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에 문제가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농지를 구입했다. 이걸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부분은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뭐 그것도 다 좋습니다. 많은 것들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크게 전체 국민, 야권, 당 크게 봐서 전체적인 정무적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던지지 않고는. 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용산시대의 부분은 그런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큰 흐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펼치고자 하는 앞으로의 역사적 흐름, 그 굴곡에서 봐야 되는 그런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요,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것처럼 깔끔하고, 정말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박수를 보낸다. 정말 여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책임지는 자세는 훌륭하다.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은 좀 아쉽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정무적 감각이 이런 정도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어떤 큰 중요한 일자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정책을 맡길 수도 있고 비평가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이 정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무 감각 안에는 책임감이라든가 전체를 꿰뚫는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균형 감각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윤희숙 전 의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이 청와대 해체, 청와대 이전 이 부분은 민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할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윤희숙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내분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선거에서 또 겨냥을 해야 되고 윤석열 당선인을 흔들고 윤석열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처음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길을 꺾어 놔야 되는데 그 지금 여러 가지 끈을 잡다가 이제 이 청와대 이전 이 끈을 잡았는데 이건 실수다. 오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또 오판이 되도록 국민들의 여론이 적극 나서서 비판해야 된다. 비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